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도현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의 아내가 된 내가 아니라 그의 여자가 된 그녀가 내 자리를 차지했다. 너 같은 여자는 한성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녀. 박수진이 내 얼굴에 대고 뱉은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집에서 쫓겨났고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김민서였다. 지방대 출신, 평범한 회계사, 도현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고 그의 가족이 원하는 착한 며느리 상에 딱 맞았다. 하지만 착함은 약함으로 보였고 약함은 버려질 이유가 되었다.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재벌 3세, 명문대 출신, 아름답고 야망이 넘쳤다. 도현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점찍었다. 수진이가 들어오면 집안이 안정될 거야. 그 말은 나를 밀어내기 위한 신호였다. 그날 밤 도현이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의 눈에는 미안함조차 없었다. 그냥 피곤한 표정뿐.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니까. 다음 날 회사에서 내 컴퓨터 파일이 모두 삭제된 걸 알았다. 내가 5년 동안 관리한 한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 누가 지웠는지 뻔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이미 회사의 실세로 들어와 있었다. 도현의 아내로서, 그리고 회장의 총애를 받는 며느리로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사표를 냈다. 회사 사람들은 속삭였다. 민서 씨, 왜 갑자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개인 사정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비가 쏟아졌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후 2년, 나는 사라졌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다. 작은 원룸에서 밤새 자료를 모았다. 한성그룹의 약점들. 비자금, 탈세, 불법 로비. 내가 알던 것들, 그리고 새로 파헤친 것들. 나는 변했다. 예전에 착한 민서가 아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수지는 행복했다. 도현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성그룹의 안주인으로 군림했다. 회장님은 그녀를 딸처럼 아꼈다. 수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할 때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둘러선 안 된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자비롭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 첫 번째 기회가 왔다. 국세청 감사, 한성그룹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한 거니까. 감사가 시작된 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검은 양복의 감사관들이 들어서는 걸 TV 뉴스에서 보도됐다. 한성그룹,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수지는 당황했다. 그녀가 지운 파일들, 그 안에 있던 증거들이 살아있었다. 내가 백업해 둔 것들. 클라우드에, USB에, 여러 곳에. 나는 감사관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있었다. 옛 동료의 소개로. 그는 청렴했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넘겼다. 익명으로. 이 자료들 확인해 보세요. 그가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한성그룹 내부가 흔들렸다. 도현은 매일 늦게 퇴근했다. 수지는 불안해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술을 마셨다. 나는 그 집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다. 멀리서. 어느 날 수진이 내게 연락이 왔다. 2년 만이었다. 민서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명품 가방,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다. 민서 씨, 그 자료 당신이 한 거예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보상할게요. 돈, 얼마나 원해요?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돈. 그게 다예요.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런데 돈으로 끝내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뭘 원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일어났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옛날 사진을 봤다. 도현과 결혼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나, 그때의 나는 바보였다. 믿음이 너무 강했다. 이제는 다르다. 믿음은 없다. 오직 계획뿐. 감사가 진행되면서 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도현은 형제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상속 문제로. 한성그룹은 가족 기업이었다. 회장님의 세 아들, 도현은 장남. 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 수진이 뒤에서 조종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도현의 동생, 김도준에게 익명 제보를 했다. 형의 비리 자료. 도준은 야심가였다. 형을 밀어내고 싶어 했다. 곧 내부 고발이 터졌다. 뉴스에 한성그룹의 가족 싸움이 보도됐다. 나는 만족했다. 아직 시작이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악몽을 꿨다. 예전에 내가 나타나서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살아남는 거야? 조사가 절정에 달했다. 국세청이 한성그룹의 비자금을 적발했다. 수천억 원 규모. 뉴스가 도배됐다. 주가가 폭락했다. 수지는 필사적이었다. 그녀가 내 원룸 근처까지 찾아왔다. 민서 씨, 제발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그녀가 울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쫓아내고 미안해요. 미안함.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파일 지웠을 때 나도 죽었어요.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수지는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도현이 나를 찾아왔다. 술 취한 상태로. 민서야, 돌아와. 수진이랑 이혼할게. 나는 웃었다. 지금.
모든 게 무너진 후에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회사 살려줘. 나는 그를 밀어냈다. 너희들이 나 버렸을 때 나도 너희 버렸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피로. 이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민서야, 괜찮아. 요즘 무섭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 이게 끝나면 새로 시작할게. 하지만 끝날까? 정말. 회장님이 깨어났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았다. 벌금, 소송.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수진의 약점. 그녀의 과거. 대학 시절 불법 로비. 그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 뉴스에 수진의 이름이 올랐다. 한성그룹 며느리, 과거 탈세 연루 의혹.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과 공허가 섞인 기분. 수진의 스캔들이 터진 후 한성그룹은 위기였다. 도현과 수진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갔다.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민서 씨, 만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나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그대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 좋은 집안, 안정된 삶. 나도 그랬어. 왜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빼앗았지? 수진이 물었다. 이게 끝나면 당신은 행복할까? 나는 대답 못했다.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독이었다. 나를 변화시켰다. 도준이 회장직을 노렸다. 내부 쿠데타. 나는 도준에게 더 많은 자료를 넘겼다. 도현의 것들. 가족이 서로 물어뜯었다. 회장님이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심각했다. 나는 병원 근처에서 지켜봤다. 수진이 울고 있는 걸. 조금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눌렀다. 약함은 안 된다. 회장님이 사망했다. 장례식 날 한성그룹은 혼란스러웠다. 상속 분쟁이 터졌다. 도현, 도준, 막내. 수진은 쫓겨날 위기였다.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최종 증거를 넘겼다. 회장님의 비자금, 가족 모두 연루된. 체포 영장이 나왔다. 도현 먼저.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민서 씨, 당신 승리해요. 이제 그만해요. 나는 말했다. 아니. 아직 아니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도현이 구속됐다. 수진도 조사받았다. 회사는 분할됐다. 주가는 바닥. 나는 모든 걸 지켜봤다. 하지만 나도 변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 웃지 못하게 됐다. 옛 친구가 말했다. 민서야, 너 무서워. 나는 인정했다. 나 자신도 무서웠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게 끝났다. 한성그룹은 해체됐다. 도현은 감옥에, 수진은 해외로 도망쳤다. 아이만 데리고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도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거울을 볼 때 예전의 내가 보이지 않았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나도 잃었다. 나 자신을.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파괴일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